그렇습니다. 네. 그때 각종군 사령관이 코드원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코드원으로부터 전화 받는 거 본 적 있죠? 코드 1이라는 단어는 제가 직접 듣지 못했고 곽 사령관님께서 많은 전화를 받던 중에 조금 긴장하면서 받는 전화가 있으셔가지고 누구 전화길래 저렇게 하나 의구심이 들어서 옆에 있는 그 간부한테 물어봐서 그분을 통해서 코드 1이라는 단어를 들었어요. 옆에 있는 간부는 누굽니까? 예, 그 특전사 주임원사. 주임원사예요? 그러니까 그 주임원사가 코드원이다. 그리고 군에서 코드원은 통상 VRP 대통령을 뜻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전화를 받으면서 각종군 사령관의 태도가 어땠나요? 엄중한 상황이어서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조금 다른 전화보다는 조금 경직된 모습으로 전화를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경직된 톤으로 예예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는 들었죠? 예, 멀지 않은 거리여서 그 부분은 들었습니다. 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때 상황으로는 뭐 국회에 들어가겠다는 그 말로 이해하는 것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특전사가 국회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다른 말 들은 건 없습니까?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들은 건 없어요? 직접 들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코드원으로 추정되는 전화를 각종군 사령관이 받고 나서 바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내려간 거는 맞죠? 그 부분도 제가 인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각종군 사령관의 제일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당시 지통실에? 사령관님께서 가운데 앉으셨기 때문에 그 좌측에는 왼쪽에는 조금 전 말씀드렸던 주임원사가 앉아 있었고 그 오른쪽에는 그 특전사 참모장이 앉아 계셨습니다. 특전사 참모장이요? 네. 들어가 주세요. 그러면 특전사 참모장 오늘 나왔죠? 안 나왔나? 참모장은 안 나왔네. 남기동 감찰실장님 좀 잠깐 나와보세요. 그러면. 네. 감찰실장님도 그날 지통실에 있었습니까? 네, 당시 작전처장이었습니다. 제가 사령관 오른쪽으로 세 번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각종군 사령관이 대통령과 통화하는 것을 봤습니까? 통화는 여러 차례 했는데 누구와 통화인지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 대통령과 통화하는 거로 추정되는 통화는 있었습니까? 그건 제가 알지 못합니다. 경례를 하고 받은 통화가 있었어요? 예, 경례는 들었고 한 번인가 우리 특전사 경례 그거 단결인데 뭐 당황했던지 충성이라고 한 적이 있던 것 같습니다. 충성으로 한 전화를 받았다. 그러니까 일본이 그 특별히 상급자가 전화 올 때 아니고는 각종군 사령관이 그런 구호를 외치지는 않죠. 근데 상급자라 하면 지금 장관 그다음에 그 이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전화를 받고 나서 지금 그 각종군 사령관이 국회의원들을 체포해라, 국회로 진입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거는 맞죠? 그 모든 지시가 특전사 이 지휘통제실에 있는 참모진들한테 지시하지 않고 대부분 모든 지시가 핸드폰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직접 그 내용을 듣거나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바로 제가 옆자리가 아니라 더군다나 그분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일단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이상현 일공수 특전 여단장님 나오세요. 네, 일공수 특전 여단장 이상현 중장입니다. 네. 국회에 출동하셨잖아요. 계엄 당일날. 네, 네. 그때 사령관님께서 상부 지시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해라. 이런 지시를 받았죠? 네. 네. 어떤 정확한 워딩은 지시를 받은 거예요? 00시 50분에서 01시 사이에 보안폰으로 전화하셨습니다. 화상회의를 했는데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셔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고 말씀하셨어.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각종군 사령관은 명확하게 대통령이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그리고 필요하면 전기를 차단해라도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또 그 지시를 이상현 단장에게 전달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군인은 상관의 중요한 지시를 받으면 기계적으로 복명복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명복창을 대통령님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하고 복명복창을 했는데 응 하고 약간 뭐 이렇게 주저하시는 목소리를 하면서 전화 끊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상현 단장님께서 대통령께서 그런 지시를 하셨습니까?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대통령의 지시라는 게 모든 부대원들에게 전파가 됐겠네요. 모든 부대가 아니고 제 차에서 그 받았기 때문에 차량에 탑승한 내부 인원들이 몇 명이 들은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에 4명이 탑승했고 차량에 있는 인원들은 다 들었을 것이다. 그럼 혹시 여기 증인 중에 차량에 탑승한 사람 혹시 있나요? 네, 작전 참모 있습니다. 네, 그럼 작전 참모 나오세요. 그리고 마침 그 전화가 끝날 때쯤 일대대장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일한 대통령님께서 이러한 지시를 하셨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그 녹취가 돼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네, 녹취까지 있다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작전 부장님도 잠깐 앞으로 잠깐 대기하고 계시고요. 예, 지금까지 작성합니다. 그 여단장님 진술 들으셨잖아요. 예, 네, 모두 사실이죠? 예, 사실입니다. 네, 그때 차량에 같이 있었고 각종군 사령관이 대통령의 지시로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하니까 이상현 단장이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한 게 맞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차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것을 들었다. 예, 문맥상으로 맞고 제가 그 정확한 워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대통령님 지시라는 그 단어는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선 부대원들한테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은 너무나 큰 지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헷갈릴 수가 없는 거죠. 이 군생활 동안에 대통령의 지시라는 건 처음 들은 거 아니에요? 예,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로 더 기억나는 사실은 없습니까? 예, 추가로 드릴 말씀 없습니다. 네, 되셨고요. 잠깐 이상현 단장님 다시 나와주세요. 그 이후에 제가 한 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대장한테 전화는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이라고 전달했는데 다소 당혹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707과 틀리게 야시경이 없었고 일부 인원들만 뭐 휴대낭에 가져온 인원도 있지만 대부분은 야시 장비가 없었습니다. 당혹스러웠다가 갑자기 이게 정치적 문제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부대원들을 건물 밖으로 나오라고 통제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상황이 끝나서 부대로 복귀한 후에 지 통제실에 가서 상황일지를 절대 수정하지 마라. 지휘관을 위하거나 부대를 위해서 수정하지 마라. 이 시간 이후에 수정되면 실무자는 공문서 위주로 처벌받는다라고 지시를 했고 제 방에 들어와서 수첩을 꺼내서 있었던 일을 다 기록을 하고 제가 혹시 제 변호를 위해서 연필로 수정하면 또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볼펜으로 수정을 했고 그것을 검찰 조사 때 제출했습니다. 기록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수사기관에도 제출된 상황으로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박준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